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선 여기 제목에 전기차 대중화의 조건 이렇게 써놨는데, 전기차 얘기는 이제 많이 나왔는데 대중화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이거를 좀 알아볼게요. 배터리가 뭐 몇 암페어고 뭐 모터가 몇 킬로와트고 이런 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대중화의 조건이라고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거는 내연기관의 조건을 충족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유시간, 내연기관은 보통 5분, 뭐 10분이면 끝나죠. 주유할 때. 그리고 주행거리, 1회 주유할 때 보통 500km 이상을 타요. 만땅을 하면. 그리고 가격도 보통 뭐 2천에서 4천, 뭐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에 쓰는 차량 기준으로 제가 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천에서 4천 정도 가격이 돼야 전기차 대중화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려면 이 정도의 스펙은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 시간이 10분 이하로 돼야 되고, 1회 충전할 때 500km는 좀 타야 되고, 가격도 뭐 2에서 4천 정도 된다. 그러면 저도 바로 전기차를 삽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현실은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아요. 전기차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소 전기차, 리튬 전기차,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수소 전기차는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셀 스택이라는 이 배터리가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수소 저장 탱크. 네. 요게 이제 모터.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가 일로 들어오고 산소가 이 셀 스택에 만나면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이제 구동을 하는 원리고, 리튬 전기차는 말 그대로 여기다 리튬 배터리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거 다 배터리예요. 네. 배터리를 넣어서 여기 모터를 이제 구동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수소 전기차를 먼저 좀 알아보면, 수소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10분 내외, 그러니까 LPG 충전하는 것처럼 여기다 이제 충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소를. 그리고 주행 거리도 1회 충전하고 500km 이상을 달려요. 근데 가격은 비싸요, 아직. 그리고 대형차로 갈수록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거. 대신에 이게 지금 수소 충전하는 비용이 조금 비싸요. 현재는 휘발유 대비. 문제가 이제 그래서 수소 충전소인데, 동네 주유소만큼의 충전소가 생기면 수소차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근데 수소 충전소를 만들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리튬 전기차는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어요.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요. 5시간, 뭐 10시간, 뭐 급속으로 하면은 뭐 1시간이면 된다고 하지만, 어떠한 배터리든 급속으로 자주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충전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짧고 400에서 500km 나오는데, 추운 날에는 주행 거리도 더 좀 짧아지고, 얘도 가격 마찬가지로 비싸고 국가 보조금 주고 이제 사라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리튬 이온차는 대형차로 갈수록 효율이 좀 떨어져요.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싣고 다녀야 되니까. 대신에 장점은 배터리 충전 시에 전기 요금이 저렴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단점은 마찬가지로 충전 시간 길어서, 이게 실생활에 쓰려면 좀 더 많이 이제 기술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수소 전기차랑 리튬 전기차를 보고서 예전에 전류 전쟁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 전류 전쟁이라는 영화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전류 전쟁. 글씨 참. 전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에 대해서 서로 우월하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현재는 큰 전기는 교류가 맞고 작은 전기는 이제 직류가 맡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소 전기차랑 리튬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리튬 전기차를 주로 밀잖아요. 그리고 뭐 도요타는 수소 전기차, 뭐 현대나 뭐 도요타, 혼다는 수소 전기차를 민다고 이렇게 기사는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요다에서 수소 전기차랑 리튬 전기차 두 개 다 세팅이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나라든 수소 충전소가 세팅이 되는 나라는 수소차를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리튬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지금 세팅이 다 끝나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요다야.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라인을 바꾸는 거죠. 도요다는 그렇게 멍청하게 바보처럼 있지 않거든요. 두 가지 뭐 리튬 전기차, 수소 전기차 세팅을 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좌우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리튬 전기는 뭐 경차나 뭐 스쿠터, 뭐 자전거, 뭐 근거리 운행 쪽, 네, 이쪽은 리튬 전기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그 전기차가 활성화될 것 같고, 이제 수소 전기차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승용차라든가 뭐 화물차, 네, 장거리 운행하는 차들, 네, 이런 차들은 수소 전기차로 좀 갈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리튬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현지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 그 히토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저장 공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히토류 생산을 하면 그 공업용 폐수가 나오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바로 그 바다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독성 물질이라서. 그래서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웨이 광박 호수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나온 폐수를 다 저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한쪽은 환경을 생각한다고 전기차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히토류 생산하는 이곳은 이 주변이나 이쪽은 아마 황폐화가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 근처에 사는 주민도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뭐 희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거 넘쳐서 이제 어차피 바다로 또 흘러내려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까지 자국을 희생하면서 그 히토류를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리튬 전기는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고, 수소 전기는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차피 수소로 갈 것 같아요. 일반 차들은. 왜냐하면은 그 충전 시간이나 주행 거리 이런 게 지금 현재 운행되는 차와 가장 근접하거든요. 이게 이 리튬 차는 이 충전 시간이랑 이런 주행 거리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지를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 이 배터리를 대량 생산을 더 확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 나라의 환경이 점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소차로 점점 바뀔 것 같아요. 수소차로. 수소 충전소가 세워지면 그때 수소 전기차를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기차 그냥 안 타고 그냥 내연 기관으로 한 5년, 10년 더 타시다가 수소 충전소 생기면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충전 비용도 또 나라에서 책정하면 또 가격도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그 전기차에 대해서 좀 그 전반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요 정도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고 가지고 가시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수소 전기차와 리튬 전기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수박 겉핥기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